네, 안녕하세요. 아빠베스트의 아빠입니다. 왕초보 천체사진 보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헤라클레스 구상성단인 M13과 안드로메다 은하 M31을 가지고 보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개의 내용에는 다양한 천체사진 보정을 위한 꿀팁들이 많은데요. 천체사진 찍는 것도 잘 모르는데 보정을 다루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포토샵이 나와버리니 당황하고 나가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해합니다. 저도 천체사진 하면서 포토샵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전문 프로그램인 픽스인사이트를 쓰더라도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 후보정은 포토샵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보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중복되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다소 지루하고 힘들어도 참고 보시면 충분히 따라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천체사진의 길은 참 멀고 험합니다. 함께 정복했으면 합니다. 화이팅 하자고요. 이번 왕초보 천체사진 보정 세 번째 시간에는 겨울철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상이죠. 바로 장미송운을 가지고 보정해 볼까 합니다. 장미송운은 붉은색 계열이라서 일반 DSLR 카메라로 촬영해도 예쁘게 찍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DSLR 카메라에서 로우패스 필터를 제가 직접 제거하고 나서야 오늘 다룰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우패스 필터를 제거하는 영상은 이 영상 설명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장미송운 원본 사진은 초점거리 250mm의 레드캠 망원경에 캐논 200D를 개조해서 로우패스 필터를 제거했죠. 그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감도는 3200에 노출 5분, 30장 라이트 프레임을 촬영했고요. 다크 60장, 바이어스 100장, 플랫 100장을 찍어 딥스카이 스태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성했고요. 16비트 채널 TIF 사진 한 장을 얻었습니다. 지금 포토샵에서 보고 계신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요. 아무튼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영하 19도의 강추 위에서 정말 덜덜 떨면서 찍었고요. 영상 설명에 이 원본 사진도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습을 따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천체사진 보정 장미송운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장미송운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장미송운을 좀 보일 수 있도록 기본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있죠. 배경 코맨드 J, 윈도우에서 컨트롤 J 누르거나 아니면은 잡고 플러스 버튼으로 이동해서 복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정 레이어라는 거를 적용할 건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조정 방식은 이미지의 조정에 레벨이나 곡선, 채도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하게 되면 바로 이 조정의 결과가 이미지에 바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 조금 나쁜 게 되돌리려면은 반드시 작업 내역에서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방식을 쓰지 않고 조정 레이어라는 걸 쓸 겁니다. 그냥 조정이 아니라 레이어로 쓴다는 뜻입니다. 자, 조금 다르니까 잘 보세요. 레이어에서 새 조정 레이어, 여기에서 먼저 곡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추가가 됩니다. 조정인데 바로 이미지에 조정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레이어 위에 조정 레이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속성 있죠? 이 속성이 좀 불편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자, 이걸 선택한 결과가 지금 속성을 여기서 볼 수 있게끔 됐고요. 그러면 스트레칭을 좀 할게요. 장미송운이 좀 부각될 수 있게끔 그래프를 쭉 올려주고요. 그리고 끝에 부분은 좀 변화가 둔화가 될 수 있게끔 좀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조정 레이어가 있는데 조정 레이어가 반영되는 레이어는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이 조정 레이어에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만 적용하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버튼, 이 조정은 아래의 모든 레이어에 적용됩니다. 근데 레이어 하나에만 적용하고 싶다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 조정 레이어는
여기 배경 복사라고 적힌 이 레이어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장미성은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조금. 그러면 이번에는 레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세조정 레이어 레벨. 자, 이번에 레벨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어두운 영역을 좀 올리고요. 시토그램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을 또 내리겠습니다. 시토그램이 끝나는 지점. 네, 여기까지 잡고,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직전에 조정 레이어가 아닌 레이어에만 적용시키고 싶다면은 요걸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조정 레이어는 얘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조금 더 장미성운이 더 잘 보이게 됐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메뉴를 통해서 했잖아요. 보면은 이거 선택한 다음에, 아까는 새 조정 레이어를 통해서 여기서 했는데, 이거 말고 여기 보면은 버튼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게 바로 새 조정 레이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명도 대비, 레벨, 곡선, 노출, 활기, 색조, 채도, 색상 균형, 예,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예, 바로 이게 새 조정 레이어들의 단축키들이니까 이거를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 다시 곡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곡선을 위로 올리고, 얘도 다시 쭉 올려주고요. 같은 방법으로 끝에 부분은 좀 내리겠습니다. 네, 큰 변화가 없게끔. 자, 잡아주고요. 또 똑같이 얘도 레벨을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큰 무리 없이 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좀 걱정이 되니까, 왜냐면은 데이터가 클리핑 될 수 있거든요. 클리핑 되는 거는 좀 안 되니까 한 중간 정도에만 놓겠습니다. 중간 정도. 여기도 너무 끝에까지 가지 않고 약간은 여유를 두고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보다 또 훨씬 성운이 부각이 됐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레이어에 이 조정 레이어 4개가 적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 작업을 하나의 레이어로 통합시키겠습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알트 시프트,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옵션 시프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E를 누르면요, 이렇게 여태까지 한 작업이 통합된 하나의 레이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작업을 할 건데요. 이 레이어는 기본 스트레칭 완료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커맨드 J를 눌러서 하나 복제를 하고요. 이거는 그레디언트 제거.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그레디언트가 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좀 어둡고 이쪽은 좀 밝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평탄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가미 도구에서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선택 영역 추가를 선택하시고 패턴은 20픽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미성운 있는 쪽을 이렇게 올가미 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단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필터에서 RC 아스트로 그레디언트 X 터미네이터를 실행을 합니다. 이건 따로 검색하셔서 포토샵의 플러그인에 이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유료 버전이고요. 일단은 한 달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가져다가 설치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기본 선택된 값을 그대로 두시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장미성운만 빼고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걸 이제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장미성운을 전체를 다 쓸 것이 아니라 좀 잘라서 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르기 위해서
자르기 도구를 쓸게요. 그리고 장미송은을 적당히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DSLR 많은 카메라들이 약간 녹색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보를 저장을 할 때 RGB 색상 중에서 녹색 쪽이 조금 더 이미지 색상 정보가 많아서 실제로 녹색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색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밸런싱을 좀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는 방법은 뭐 다양하겠지만은 이번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좀 약간 색다른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제거한 거를 이제 복제하겠습니다. 커맨드 J를 통해서 복제를 했고요. 이 복제된 거에 일단은 조정해서 한계값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스레드 홀드라고 되어 있어요. 스레드 홀드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게 뭘 뜻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위치에서 밑에 있는 거는 다 어두운 걸로 보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 밝은 걸로 보는 거고, 그래서 검정, 흰색으로 완전히 나눠지는데, 제가 이걸 왜 선택을 하냐면요, 여기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밝은 쪽이 이런 쪽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밝은 쪽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도구에서 꾹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색상 샘플러 도구라는 게 있어요. 색상 샘플러 도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샘플 크기를 5×5 평균값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스포이드 위치 끄트머리를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정보창이 떴죠. 지금 정보창. 이 정보창은 창에서 여기 정보도 있어요. 네. 단축키로 F8을 눌러도 되고요. 이 정보창에 첫 번째로 등록이 됐습니다. 255라고 이렇게 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내려놓을게요. 지우고요. 다시 여기로 가서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미성운하고 좀 떨어진 부분이겠죠? 장미성운하고 떨어졌고 좀 어두운 쪽, 성운하고 관계없고 밤하늘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충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GB 5, 51, 54, 52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얘가 지금 R하고 B는 그 51 그리고 50인데 그림만 54예요. 그럼 약간 녹색 계열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일단 1번과 2번을 이게 기준점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여기에서 레벨을 선택하겠습니다. 새 레벨 조정 레이어 일단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레벨에서 정보를 여기로 잠깐 떼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1번과 2번을 같이 보면서 이 레벨을 조정할 거예요. 지금 처음 제가 열었을 때의 기준점이 지금 모두 다 이렇게 밝은 쪽은 이런 값을 갖고 있고 어두운 쪽은 이렇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어두운 쪽을 봤을 때 어두운 쪽을 낮은 쪽에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51로 맞춰볼게요. 51로. 그러면은 빨간색은 그대로 냅두고요. 녹색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51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루 파란색으로 바꾸시고요. 얘도 51로 맞추겠습니다. 자, 51로 맞췄습니다. 기존에는 51, 54, 52였는데 3개 다 51, 51, 51로 됐죠. 이번에도 밝은 쪽도 맞춰보겠습니다. 241, 242, 242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레드만 맞춰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빨간색으로 가서 빨간색만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242, 242, 242. 예, 전부 RGB가 동일하게 맞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아까하고 좀 확실히 다른 게 지금 레벨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에 이미지를 보시면요. 적용하기 전에는 약간 녹색 빛깔이었어요. 그런데 적용한 다음에는 녹색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됐죠. 이렇게 색상의 그 밸런싱을 맞춰주는 겁니다. 재밌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색상 밸런싱을 맞췄습니다. 레벨을 조금 더 손볼게요. 전체적으로 배경이 좀 밝은 것 같으니까 클릭해서 이 조정 레이어를 쓰게 되면은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할 때 정보창을 띄워서 이 정보를 보시면서 이 값이 그대로 잘 있는지 보면서 가시는 게 좋겠죠? 자, 쭉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여기까지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이만큼 올려도 자, 이렇게 되면 클리핑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을 정도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17, 17, 17 됐으니까 이쪽은 이제 맞출 필요는 없고 밝은 쪽은 G 쪽이 좀 다르네요. 그린 쪽이.
이걸 또 옮기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예. 요거는 특별히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하고 다르게 확실히 배경이 검게 되었고요. 장미송은도 제대로 부각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커맨드, 컨트롤, 알트, 시프트 한 다음에 영어로 2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까지 한 결과물 합산된 레이어가 탄생을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영어로 2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색상 밸런스 맞춤, 색상 밸런스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할 작업은 이 별들이 너무 많죠. 예, 별들이 너무 굵고 장미송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작업을 할 건데, 성운에서 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별을 제거된 버전과 별만 있는 버전, 이 두 개의 레이어를 따로따로 작업한 다음에 합치는 작업이 있죠.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안드로메다 은하 보정할 때 배웠던 건데요. 저는 이 방식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스타넷 플러스를 이용할게요. 지금까지 작업한 거는 이제 모두 작업이 완료됐다고 보고 모든 레이어를 합치기를 병합을 하겠습니다. 모든 레이어를 병합하는 방법은 커맨드 시프트 E입니다. 윈도우에선 컨트롤 시프트 E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합쳤고요. 이거를 따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로제테 오리지널 TIF로 이미지 압축 없는 상태에서 저장을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스타넷 맥 OS 스타넷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건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타넷 플러스를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거기에서 버전 1.1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예, 다운로드 맥 OS면 맥 OS 거, 윈도우면 윈도우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신 곳에 압축을 이렇게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작업한 결과물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거를 일단 여기다가 복제를 하고요. 터미널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터미널이 실행됐습니다. CD Change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CD는 이 디렉토리로 이동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LS 윈도우에서는 DIR이죠. 윈도우에서는 DIR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 폴더 내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명령어로 RGB 스타넷 플러스를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RGB 스타넷 플러스 윈도우에서는 이 점과 슬래시는 안 써도 됩니다. 맥에서만 이렇게 써요. RGB 스타넷 플러스 그리고 제가 이 오리지널 파일 요제때 오리지널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뭘로 바꿀 거냐면은 노스타 TIF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옵션은 6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일로 바꾸는데 이 파일의 결과는 장미성운에서 별들이 없어진 결과물이 이 파일에 저장되는 거겠죠. 그럼 실행할게요. 엔터. 자, 그러면은 실행이 됐고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결과물을 볼까요? 자, 이렇게 장미송은 노스타 TIF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포토샵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스타넷 플러스를 이용해서 장미성운에서 별만 제거한 결과물입니다. 이야, 신기하죠? 뭔가 진짜 우주적인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작업한 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가졌습니다. 이렇게요. 요거 하나 더 복제를 하고요. 컨트롤 J,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위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이 별만 있는 거, 별이 없는 장미성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블렌드 모드에서 차이를 선택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별만 선택이 됩니다. 별만. 네, 신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개 레이어를 병합하겠습니다. 두 개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E, 컨트롤 E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요거는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별만
됐고요. 이거는 장미만. 네, 레이어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별만을 선택한 다음에 블렌드 모드에서 제가 스크린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기존에 원래 합쳐져 있던 것과 다를 것 없이, 예,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데요. 서로 합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서로 합친 게 이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장미하고 별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합친 것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결과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작업을 할 건데요. 이 두 개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코맨드 J를 눌러서 복제를 하시고요. 요거는 이 두 개는 따로 그룹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이제 별만 있는 것과 장미만 있는 거를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장미만 있는 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장미 부분만 약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어요. 부각시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정 레이어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얘를 먼저 복제를 할게요. 얘를 코맨드 J를 통해서 먼저 복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에서 색상 범위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을 샘플 색상으로 했고요. 여기에서 적당하게 약간 빨간색 빛깔 나는 쪽을 선택을 일단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장미 성우 쪽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허용량을 좀 올려볼게요. 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바꿔보면요, 이 정도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선택, 수정, 헤더, 그리고 한 10 정도로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이제 선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레이어를 일단 복제를 하고요. 자, 하나 복제했습니다. 왜 안 보이지? 차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을 바꿔놓고, 자, 이거 여기에서 곡선 조정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됐어요. 조정 레이어를 이쪽에다 갖다 놓고요. 그럼 이 곡선을 그래프를 좀 줄게요. 이렇게 이쪽을 내리고 여기를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만 적용될 수 있게끔 이거를 클릭할게요. 자, 바로 아래 레이어만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적용해 볼게요. 불투명도를 원래 이 이미지인데 제가 적용한 거잖아요. 적용한 거에서 100%에서 제가 적용하는 만큼만, 네, 이게 아니라 얘죠. 얘를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50%로 적용할게요. 자, 50% 정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로 적용된 부분만 해가지고 지금 이 적용된 부분이 여기에 조금 더 더해져서 보여지고 있는 걸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뭐 블렌드를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블렌드 줄 수 있는데 블렌드보다는 그냥 이렇게 불투명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지금 보면은 별을 올렸을 때에 성운보다 별들이 너무 많아서 성운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가려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별상을 좀 줄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전략이 있는 게, 이 주변에 있는 별들의 별상은 많이 줄여도 되는데 성운에 붙어있는 별상들을 똑같이 줄여버리면은 이 성운하고 별들 간에 원래 이게 같이 붙어있던 사진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줄여버리면 되게 어색하게 됩니다. 그 어색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별상을 줄여야 돼요. 약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일단은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성운의 이 주변에 있는 별들부터 별상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상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선택하시고 코맨드 J를 통해서 하나 만드시고요. 코맨드 J를 통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별만 보여지는 상태에서 선택, 색상 범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별들이 보이죠?
충분히 별이 선택될 수 있게끔 밝은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허용량과 범위를 조정해서 별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별들이 좀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성운을 좀 보일게요. 그러면은 이 선택된 부분에서 성운 쪽은 좀 뺄게요. 성운 쪽 빼기 위해서 올가미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선택명에서 빼기를 선택하시고 패턴은 한 20픽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운 영역의 중심 부위에 있는 부분들은 별들을 일단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빼고 나머지 별들만 별상을 줄일게요. 선택해서 수정, 확대 3픽셀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3픽셀 정도로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것도 좀 빼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요. 빼도 되는 부분과 안 빼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좀 뭉쳐있는 거는 좀 웬만하면 빼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좀 어색하게 되거든요. 어색하게 되는 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패더는 3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H나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H죠.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을 잠깐 안 보이게끔 할게요. 안 보이게 한 상태에서 필터, 기타, 최소값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최소값에서 보존은 원형률로 한 다음에 반경을 여기 슬라이드 이렇게 하면은 좌측으로 끝으로 하면은 기존과 똑같죠. 그리고 우측으로 하면은 별상이 확 줄어들어요. 아예 별이 날아가 버리죠. 이건 안 좋으니까 1.5나 6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데를 보면요. 1.5나 6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운의 바깥쪽에 있는 별상들만 줄었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별상들은 안 줄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보면요. 기존에는 이랬는데 바깥쪽 별상을 줄이니까 확실히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별상도 한번 줄여보도록 할까요? 이 안쪽에 있는 별상은 많이 줄이지 않고 살짝만 줄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복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제를 합니다. 자, 이거요. 이거 복제한 다음에 그리고 선택해서 색상 범위 좀 이상하게 선택이 되는데 지금 성운 강조가 켜져 있기 때문이죠. 성운을 빼고 선택, 색상 범위. 자, 여기서 주요 별들만 좀 밝은 별들만 좀 줄여볼게요. 밝은 별들만. 그래서 허용량과 범위를 조정해서 밝은 별들만 좀 선택이 되게끔 어느 정도 밝은 별들만 선택됐어요. 그리고 확인. 자, 밝은 별만 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필요 없는 거는 오히려 이번에는 바깥쪽이겠죠. 바깥쪽 부분은 빼겠습니다. 올가미 도구에서 선택 영역 빼기 선택한 다음에 헤더 20픽셀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번에는 바깥쪽 정도를 뺄게요. 여기서 이렇게 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안쪽에 있는 별들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선택, 수정, 확대 3 그리고 선택, 수정, 패더 3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H로 잠깐 안 보이게 한 다음에 필터, 기타, 최소값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1.5가 아니라 0.8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0.8 정도로 하겠습니다. 0.8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부 별들도 약간 좀 줄어들었죠?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 거하고 좀 비교해보면은 기존 거는 이랬는데 새로운 거는 좀 바뀌었죠? 자, 기존 건 이랬습니다. 기존 건 이거고 새로운 건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미성운이 이제 부각이 되고 별들은 줄어들어서 확실하게 성운이 부각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했으면은 별들만 선택해서 커맨드 컨트롤 E를 통해서 일단 합치고요. 자, 그러면
별들만은 아까 블렌드에서 스크린이었죠. 자, 여기서 성운만 좀 보자면요. 여기에 이렇게 배경 부분이 좀 자글자글하게 노이즈가 낀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쇄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운만 이렇게 복제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색상 범위로 들어갑니다. 자, 색상 범위에서 샘플 색상을 선택하시고요. 이 뒤에 배경 쪽으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뒤에 배경 쪽으로 이제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경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선택, 수정, 패더를 10픽셀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곡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곡선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까 선택 영역,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졌죠? 그럼 이 마스크가 씌워진 데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곡선이. 자, 그럼 좀 내리고요. 쭉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좀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방금 아래에 있는 레이어만 적용돼야 되니까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이 곡선이 적용된 부트 용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확 내리면은 이전과 동일하겠죠? 살살 올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외곽 부분이 망가지지 않고 노이즈가 제거되는 수준을 잡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70-80% 정도가 좋은 것 같네요. 80% 하겠습니다. 기존하고 비교해볼까요? 기존하고 비교해보면은 빨간색 부분이 좀 이 성운들이 조금 약간 날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쪽은 어두워지고 이쪽은 어두워지고 노이즈도 같이 제거되긴 하는데 깔끔하긴 하지만은 약간 좀 부족하네요. 부트용도를 약간 더 내리겠습니다. 60%까지 내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건 이제 적용된 거니까 이 세 개는 선택해서 커맨드 E, 컨트롤 E를 통해서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만 선택해서 레벨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볼까요? 레벨을 살짝, 자, 이렇게 해서 성운도 살고 배경의 노이즈도 많은 부분 제거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잡아볼까요? 조금만 더 잡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겹치키고 아래부분 좀 내리고 살짝 S자 형태로 해주시면은 여기 부분이 어느 정도 죽고요. 여기 부분이 좀 밝아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하고 좀 비교해보면은 살짝 더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운을 좀 색깔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만져보고 싶네요.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먼저 기본을 먼저 만져볼게요. 기본에 밝은 영역을 약간 올려보고요. 올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밝은 영역 올리고 어두운 영역도 약간 올릴게요. 그리고 검정 계열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여기 히스토그램을 잘 봐야 돼요. 히스토그램이 데이터가 클리핑 돼버리잖아요. 그쵸? 클리핑이 안 되게끔. 클리핑이 안 되는 수준에서 잡았고요. 흰색 계열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밝은 계열 조금 더 올려볼까요? 약간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명료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너무 올리면 이게 비현실적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좋으면 이것대로 해야 되겠지만 적당하게 한 20 정도만 하겠고요. 텍스처도 올릴 텐데 너무 올리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도 텍스처를 약간 올려서 뭔가 좀 디테일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한 다음에 활기나 채도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노이즈가 있어서 노이즈를 좀 잡겠습니다. 색상 노이즈를 쭉 올려서 전체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을 좀 잡았어요. 색상 노이즈는 한 100까지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감소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노이즈 감소를 올렸습니다. 한 20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20 정도, 이 정도. 기존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기존하고 좀 비교해보면요. 색깔이 전체적으로 밝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운을 보면요.
자, 이제 모든 작업을 완료했으니까 이 레이어는 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듯이 너무 크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좀 유익한 영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편, 2편, 3편 총 3편을 거쳐서 왕초보 천체사진 고정하기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편까지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반응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일단 3편까지만 만들고 1편, 2편, 3편 피드백이 오는 것을 보고 나서 개선된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천체사진 고정 3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